지금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거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들조차도 지금 용산에 들어가기는 좀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쨌든 계엄과 탄핵의 터가 돼버렸으니 터가 안 좋다라고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돼버렸다. 좀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용산에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청와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용산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만 그래도 비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 우리가 용산에서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세금 낭비하지 않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서 세금이 대체 얼마 들었지? 용산으로 가는데? 라고 했더니 처음에 초기 비용이 한 500억 원 정도, 496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추가돼서 640억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혈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아마도 많은 그 대통령 후보로 가실 많은 분들이 여기는 좀 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대체 후보지가 어디가 있을까? 다 아시는 데죠? 정답. 네. 세종. 세종 있고요. 청와대로 다시 가는 그렇지. 방안이 있겠죠. 그죠. 사실은 그 청와대가 언제까지 쓰였냐라고 생각하면 정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2022년 5월 10일까지는 청와대를 사용을 했는데 대통령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역대 대통령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거꾸로 반출해봐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죠. 네,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나오겠다. 퇴근길에 그 우리 시민들하고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헬기 띄울 데가 없고 그다음에 뭐 경호나 이런 게 좀 불안하다 해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공약을 백지화했었고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오려고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오려고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네, 나오려고 했어요. 탈권이. 청와대가 사실은 본관이랑 그 여민관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비서관들이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 있는 여민관, 요 사이가 직선거리로만 걸어서 10분이 걸린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비서관들이 자전거를 맞아요. 다녀서 보고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막 타고 또 보고하러 간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여민관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옮겨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하고 허니문 시절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초기에 왜 그 직원 구내식당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여민관 자체에 같이 대통령 집무실을 두면서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국민하고 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보안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폐쇄됐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이제 나오려고 했던 거죠. 시도를 했던 거죠. 그거를 결국에는 이행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긴 했어요. 근데 용산으로 갑자기 옮기기로 결정이 되면서 좀 여론 수렴이 덜 됐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파면이 된 대통령이 됐으니 그 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후보지는 청와대이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한테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개방이 됐다 보니까 보안이 취약해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이 새 대통령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뉴스키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입에서 나온 그 후보지가 아까 정답 맞추셨던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 집값이 막 한 달 사이에 2억씩 뛰고 호가가 2억이나 훅 네, 들썩들썩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의 장점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세종은 일단은 행정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거기로 다 옮겨지게 됐으니 굉장히 그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세종 집무실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2027년에 세종 집무실이 네, 완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죠. 멈춰졌다 지어졌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집무실도 마련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분단국가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청와대는 이제 유사시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북한이랑.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호나 경비나 이런 것들에 되게 이제 많이 신경을 아무래도 쓰긴 해야 되지만 세종으로 가게 되면 세종은 멀어지니까 그런 데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을 수는 있죠. 많이 떨어져 거리상으로.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그런데 세종은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죠. 교통? 아니요. 세종은 한번 위헌 결정이 났어요. 아. 네. 세종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그러네. 있었던 행정수도를 그 노무현 맞아. 전 대통령 시절에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관습헌법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세종으로 옮기는 건 위헌이다라고 한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산들이 있죠.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치권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권 왜 설득해야 될까요? 개헌의 벽을 넘으려면 그렇죠. 어쨌든 국회의원, 그렇지. 재적의원의 3분의 2, 너무 재석의원의 찬성. 3분의 네, 2의 맞아요. 동의가 필요한 일은 똑똑하다. 늦센 여자. 맞아요. 그 개헌을 하려면 우리가 국민투표를 해야 되죠.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개헌을 하기 위한 지금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개헌을 하려면 절차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헌의 문턱이 상당히 높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민주항쟁.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어. 된 적이 없는 이유가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데 네. 일단은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발의로 헌법 개정안 제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기간적인 지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고 후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니까 정치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네. 그 수가 지금 이게 뭐 거리 다 빼고 나서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 300석이니까 네. 과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동의를 발의를 해서. 해야 되고 이게 맞아요.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가 200명이니까 네.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던져야지. 개헌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지. 문턱을 네. 넘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데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국민투표도 위헌 결정.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국민투표도? 네. 뉴스키트. 국민투표도. 국민투표 위헌? 네. 국민투표도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랑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을 하자라는 우원식 의장의 맞아요. 발언이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의 대통령령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거예요. 네. 지금 국민투표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금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재외국민 투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맞아. 되고 있잖아요. 어. 일단 문제는 국민투표에서 국내에 사는 사람에 한정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문제가 이미 2014년부터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참정권 침해된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거 개헌 헌법 개정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2014년에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그게 국회에서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해서 통과되지 못한 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일을 안 해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국민투표를 하려면 또 요거를 개헌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개헌을 하려면 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예. 그러다 보니 국민투표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 재외국민 투표 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해야 되는 거라서 덜그럭덜그럭 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세종으로 옮기려면 과거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세종의 그 행정부처들이 있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익숙해졌고 거기에도 터가 많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사람들의 터가. 그래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쳐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넘어야 되는 벽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지금은 60일이네. 지금 5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과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어디를 가게 할까요? 뉴스키트. 이런 네.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 후보 토론이라든지 하게 될 때 있겠죠. 반드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익히고 가면 정확하게 이제 핵심을 시청자들이 또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유력한 건 용산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데 많이들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이래저래 그 양날의 검인 게 용산에도 혈세가 많이 투입됐지만 용산을 나와서 다른 곳에 간다 해서 맞아요. 또 다른 또 다른 혈세가 또 혈세가. 들어가야 그리고 되고. 청와대를 개방하기 위해서도 돈을 굉장히 100억 맞아요. 넘는 맞아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2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중 3중으로 결국에는 지금 3년도 채 못 쓴 거잖아요. 맞아요. 용산을. 그래도 2중 3중으로 돈이 들고 그리고 용산은 옮겼을 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이동할 때마다 그 시민들이 그렇죠. 불편함이 불편한 상당하죠. 네, 교통체증이나 그다음에 시위 같은 것 때문에 주변에 그 상가들이나 이런 데 워낙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이 된 것은 결국엔 탈이 나게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무실을 갖고 부침을 겪는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세금으로 이렇게 줄줄 혈세가 줄줄 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 맞아요. 뭔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 불편함은 좀 있어요. 내 돈 갖고 맞아. 내 대통령 뺄 집무실이 사실 대통령 일 잘하라고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마련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적인 여론 수렴도 굉장히 있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고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차기 대통령들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뭐 국회고 정부고 어쨌든 혈세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정말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맞아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뉴스키트. 난 못하겠어. 뉴스 뉴스 뉴스키트.